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15분 동안 스마트폰도 없고 TV도 없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건 오직 생각뿐입니다. 잠을 자서도 안 되고 돌아다녀서도 안 됩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는 버튼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몸에 꽤 강력한 전기 충격이 가해집니다. 아주 따끔하고 불쾌한 고통을 주는 버튼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15분의 지루함을 견디시겠습니까? 아니면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누가 미쳤다고 전기 충격을 받아요? 그냥 15분 멍 때리면 되지.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2014년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하버드 대학교와 버지니아 대학교의 공동 연구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사전에 전기 충격을 경험해보고는 돈을 내서라도 이 고통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생각하는 시간 싱킹 타임, 즉 아무런 자극이 없는 지루한 시간이 주어지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성 참가자의 67%, 여성 참가자의 25%가 그 15분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전기 충격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지어 한 남성은 15분 동안 버튼을 무려 190번이나 눌러댔습니다.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고 잔인합니다. 인간의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루함을 신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을 못 견딥니다. 차라리 고통스러운 자극이라도 들어와야 뇌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지하철을 기다리는 3분,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30초, 친구가 화장실 간 5분. 그 짧은 틈새조차 견디지 못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무의식적으로 쇼폼을 넘기고 포털 사이트의 자극적인 기사를 클릭하고 SNS를 새로 고침합니다. 이것은 190번 전기 충격 버튼을 눌러댔던 실험 참가자와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는 행동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왜 99%의 사람들이 평생 가난한 뇌로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생물학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1%의 부자들, 특히 워런 버핏 같은 거장들이 어떻게 이 본능을 거스르고 지루함을 무기로 100조 원의 부를 쌓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꽤 깁니다. 그리고 아주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결론만 빨리 말해라며 영상을 끄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뇌가 도파민 중독 상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당신의 뇌를 가난의 고리에서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해시태그 챕터 1 가난한 뇌의 알고리즘, 도파민과 전두엽의 전쟁.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지능이 부족해서도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뇌의 보상체계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측좌액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흔히 쾌락 중추라고 부르죠. 이곳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우리는 기쁨과 동기를 느낍니다. 원시시대의 도파민은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였습니다. 힘들게 사냥에 성공했을 때, 숲속에서 귀한 열매를 발견했을 때, 뇌는 도파민을 선물로 주어 그 행동을 반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도파민은 노력 뒤에 오는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다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력 없는 보상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터치 한 번이면 15초짜리 자극적인 영상들이 쏟아집니다. 배달 앱을 켜면 고칼로리의 맛있는 음식이 집 앞까지 옵니다. 게임, 포르노, 쇼핑, SNS. 우리 주변은 초정상 자극으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자극들이 노력 없이 뇌에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측좌액은 쾌락의 홍수에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방어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도파민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니까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의 숫자를 줄여버리거나 감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성입니다. 이제 평범한 일상, 잔잔한 행복, 지루한 독서, 꾸준한 운동 같은 것들로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습니다.
뇌가 망가져서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자극적인 것만 찾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은 힘을 잃습니다. 전두엽은 이성적 판단, 충동 조절, 장기적인 계획을 담당하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도파민 중독 상태가 되면 뇌의 주도권은 전두엽에서 변형계로 넘어갑니다. 변형계는 본능과 감정의 영역입니다. 당장 먹어, 당장 사, 당장 놀아라고 외치는 부위죠. 가난한 뇌는 변형계가 지배하는 뇌입니다. 미래의 큰 보상보다 당장의 작은 쾌락을 선택합니다. 저축보다는 소비를, 투자보다는 투기를, 독서보다는 유튜브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회로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뇌가 소비와 쾌락을 향해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시태그 챕터 2 스탠퍼드 실험의 재해석 참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진다. 그렇다면 부자의 뇌는 무엇이 다를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의 마시멜로 테스트를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흔히 아이들의 참을성을 테스트한 실험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실험의 본질은 전두엽의 통제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4살배기 아이 앞에 마시멜로 하나를 두고 15분을 기다리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 했을 때 끝까지 기다려서 2개를 먹은 아이들은 본능 변형계의 이성 전두엽으로 눌러 이긴 승리자들입니다. 추적 조사 결과 이 아이들은 커서 학업 성취도, 연봉, 사회적 지위, 건강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만족 지연 능력이야말로 부의 척도입니다. 만족 지연이란 더 큰 미래의 가치를 위해 현재의 욕구를 억누르고 그 사이에 지루함과 고통을 견디는 힘입니다. 저는 이 원칙을 자녀 교육에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8살 딸아이와 5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기분을 맞춰주고 공감해주는 육아를 중요시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육아의 뼈대는 규칙과 훈육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조선미 교수님의 말씀처럼 부모는 권위를 가지고 안 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하기 싫은 것을 참고 해내는 법을 가르치는데 집중합니다. 제 8살 딸아이는 한글, 수학, 수영, 태권도 등 꽤 많은 일정을 소화합니다. 누군가는 아이가 너무 힘들지 않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르치고 싶은 건 국영수 지식이 아닙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기 싫어도 책상에 앉고 힘들어도 도복을 입고 땀을 흘리는 그 루틴을 견디는 힘입니다. 그 지루하고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아이의 전두엽은 단단해집니다. 이제 막 태권도를 시작한 5살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어리지만 줄을 서고 사범님의 구령에 맞춰 동작을 하고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주짓수처럼 더 실전적이고 육체적으로 힘든 운동을 시킬 생각입니다. 몸이 고되고 힘들 때 그것을 정신력으로 버텨내는 경험이 뇌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앞 도서관에 갑니다. 가서 반드시 책을 읽히려는 강박은 없습니다. 그저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자극적인 매체가 없는 심심한 공간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스스로 지루함을 달래는 방법을 찾고 텍스트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마시멜로 훈련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즉각적인 마시멜로를 주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인내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 이 힘을 가진 아이는 나중에 커서 어떤 분야에 가든 상위 1%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99%는 지루함을 못 견디고 포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시태그 챕터 3 워런 버핏의 100조 비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위대함. 이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돈으로 환산되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예시가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의 하루 일과를 아십니까? 그는 출근해서 사무실에 앉아 하루 종일 읽습니다. 신문을 읽고 기업 보고서를 읽고 책을 읽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하루 종일 들여다보지도 않고 스마트폰으로 시세를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루의 80%를 그냥 앉아서 생각하는 데 씁니다. 사람들은 버핏이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기막힌 매매 타이밍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버핏의 가장 큰 무기는 기다림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기업이 원하는 가격대에 올 때까지 몇 년이고 현금을 쥐고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지루합니다. 남들은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더라, 코인으로 벼락부자가 됐다더라 하는 소식이 들려올 때도 그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 뒤로는 또다시 10년, 20년을 보유합니다. 반면 가난한 뇌를 가진 개미 투자자들은 어떤가요? 주식을 사자마자 스마트폰을 켭니다. 5분마다 시세를 확인합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도파민이 솟구쳐서 흥분하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코르티솔이 나와서 공포에 떱니다. 뇌가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도파민을 얻기 위한 도박입니다. 가난한 뇌는 변동성을 사랑합니다. 자극적이니까요. 하지만 부자의 뇌는 지루함을 사랑합니다. 워런 버핏의 파트너 찰리 멍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돈은 사고 파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다림에서 나온다. 투자의 본질은 지루함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지루한 시간을 먹고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주식이나 사업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지루함을 견딜 뇌 근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조급함, 남들에게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함. 그것이 여러분을 뇌동매매로 이끌고 결국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시장이 미쳐 날뛸 때 혼자 고요하게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시장의 돈을 다 가져갑니다. 해시태그 챕터 4. 실전 솔루션 가난한 뇌를 리셋하는 도파민 단식. 그렇다면 이미 도파민에 절여져 버린 우리의 뇌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저는 뇌과학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제 삶에서 직접 실천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결핍을 의도적으로 선물하는 것입니다. 풍요의 시대에 뇌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발적인 결핍뿐입니다. 저는 현재 매일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약 13시간 동안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이어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뇌를 훈련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인 식욕. 가장 강력하고 원초적인 도파민 원천입니다. 배가 고프다는 신호가 올 때 뇌는 당장 먹어. 당장 도파민을 내놔. 라고 아우성칩니다. 특히 밤 10시가 넘어가면 야식의 유혹이 극에 달합니다. 그때 의도적으로 그 욕구를 끊어내는 겁니다. 아, 내 뇌가 지금 보상을 원하고 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먹이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13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면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토파지 AUTOPHAGY 현상입니다. 세포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불필요한 단백질 찌꺼기와 노폐물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몸이 스스로 청소를 하는 겁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고프면 뇌는 각성 상태가 됩니다. 먹이를 찾아야 하니까 감각이 예민해지고 집중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됩니다. 우리가 식곤증을 느끼는 건 배가 불러서 뇌가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오전 11시까지 공복 상태로 업무를 보거나 대본을 쓰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작업 효율이 극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3시간의 기다림 끝에 먹는 점심 식사는 그 어떤 산해진미보다 맛있습니다. 도파민 수용체가 민감해져서 평범한 음식에서도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적은 자극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뇌, 이것이 바로 부자의 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하게 24시간 굶으라는 게 아닙니다. 저녁 식사 후 다음날 점심까지 딱 13시간만 공복을 유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단식의 원리를 디지털 생활에도 적용하십시오. 식사를 하지 않는 그 시간 동안은 디지털 음식인 스마트폰도 먹지 마십시오. 출퇴근길에 이어폰을 빼고 그냥 멍하니 가보십시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에 들어가십시오. 처음에는 금단 현상이 올 겁니다. 손이 떨리고 심심해서 미칠 것 같고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그 지루함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고통스러운 지루함의 시간이 과열되었던 여러분의 도파민 회로를 식혀주는 쿨링타임입니다. 그 지루함을 견디고 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창의성은 스마트폰 화면 속이 아니라 멍하니 있는 그 지루한 시간 속에서 피어납니다. 해시태그 클로징 당신은 뇌의 주인인가 노예인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본능대로 살 것인가, 본능을 거스를 것인가. 가난한 뇌는 본능에 충실합니다. 쾌락을 쫓고 편안함을 찾고 즉각적인 만족을 원합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통장은 비어가고 인생은 남들에게 휘둘립니다. 반면 부자의 뇌는 본능을 역행합니다. 지루함을 즐기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만족을 뒤로 미룹니다. 그 인내의 시간들이 쌓여 복리가 되고 결국 거대한 부와 자유를 안겨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적어도 190번 전기 충격을 누르는 사람들보다는 나은 인내심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 힘을 믿으십시오. 오늘 하루 스마트폰을 끄고 배달 앱을 끄고 그저 고요하게 지루함과 마주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비명을 지를 때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말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부자가 되는 중이야. 라고 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쾌락의 노예로 살다 죽을 것인가, 지루함의 주인이 되어 세상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